안녕하세요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. 듣다 보면 정말 화가 나실 텐데요.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. 저는 올해 32살, 결혼한 지 3년 된 직장인 주부입니다.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. 시댁은 부산이고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. 문제는 제 시어머니였어요. 시어머니는 올해 61살로 남편이 외아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간섭이 심했습니다. 결혼 초부터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, 저래야 한다 하면서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. 특히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집착이 심했습니다. 시댁에 용돈을 얼마나 보내느냐, 저축은 얼마나 하느냐, 가계부는 쓰고 있느냐, 이런 걸 매번 물어봤어요. 저는 그냥 예의상 대충 대답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. 결혼 1년 차 되던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 통장을 내가 관리해주겠다고 하셨어요.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.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하시니까 한번 믿어보자고 하는 거예요.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제가 벌어서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이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.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며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으셨고요. 결국 남편의 설득으로 타협안을 냈습니다. 제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되 따로 적금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매월 50만 원씩 넣고 그 통장만 시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어요. 사실 이것도 싫었지만 남편이 너무 중간에서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.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났어요. 적금 통장에는 약 900만 원 정도가 모였죠. 그런데 작년 여름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. 에어컨이 고장나고 보일러도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. 수리비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.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적금 통장에서 300만 원만 찾아서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.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.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이니까 함부로 쓸 수 없어.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.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인데 제 돈이 아니라니요? 그래도 참고 다시 설명했어요. 어머니, 그 돈은 제 월급에서 매달 저축한 거예요.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쓰고 다시 넣을게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. 남편에게도 전화하셔서 며느리가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한다고 고자질하셨어요.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일단 제 비상금으로 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적금 넣는 걸 중단했어요. 시어머니가 아무리 재촉해도 지금 여유가 없다고 버텼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올해 봄에 터졌어요. 제가 잠깐 본가에 다녀온 사이에 시어머니가 부산에서 갑자기 올라오신 거예요. 남편에게는 며느리 방 청소 좀 해주려고 왔다고 하셨대요. 남편은 단순해서 어머니가 청소해 주신다니 좋네요 하면서 시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했어요.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제 서랍을 다 뒤져 놓으신 거예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하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. 내가 다른 통장이나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하려고.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.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뒤질 수가 있나요?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. 시어머니가 제 메인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저는 당연히 안 알려드린다고 했죠.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확 변하면서 내가 뭘 숨기기에 그러느냐, 시어머니를 못 믿겠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.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. 남편은 어머니가 청소해 주시려고 온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하더라고요. 저는 청소하러 온 사람이 왜 내 서랍을 다 뒤지고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느냐고 했죠. 남편은 그제 어머니가 좀 과하셨네 라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주자는 식이었어요.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. 그런데 진짜 사건은 한 달 뒤에 터졌습니다. 제가 ATM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잔액이 이상했어요. 분명 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. 황급히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보니 600만 원이 한 번에 출금되어 있었어요. 출금 장소는 부산이었고요. 저는 손이 떨렸어요.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. 어머니, 혹시 제 통장에서 돈을 찾으신 건 아니죠? 그런데 시어머니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. 아, 그거?
큰아들 결혼 준비 자금으로 좀 써야 해서 미리 찾아뒀어.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. 큰아들이라니요? 남편이 외아들인데 갑자기 큰아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?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친구 아들을 양아들로 드린다고 하셨던 거예요.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그 아들 결혼 자금을 대주기로 했다는 거였어요. 그런데 그 돈을 제 통장에서 가져간 거였죠.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.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왜 며느리 돈을 함부로 가져가셨느냐고 따졌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돈이 곧 우리 집 돈이다. 내가 필요해서 쓴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라고요. 심지어 며느리가 돈에 그렇게 밝히면 어떡하느냐고 되려 저를 탓하셨어요.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.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. 당장 어머니께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해. 안 그러면 나는 이 결혼 더 이상 못하겠어. 남편은 어머니께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며 난색을 표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어요. 그제야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. 다음 날 남편이 부산에 내려갔어요. 그리고 밤에 전화가 왔는데 남편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. 여보, 어머니가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리셨대. 친구 아들 결혼식장 예약금으로 300만 원, 예단 준비비로 200만 원, 나머지 100만 원은 그 집 살림비로 보태줬다네. 내가 미안해.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제 돈 600만 원을 남의 집 결혼 자금으로 써버린 거예요.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요. 그럼 어머니가 그 돈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셔? 그게 어머니가 지금 당장 그런 돈이 없다고 하네. 연금으로 조금씩 갚아주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. 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데 600만 원을 언제 갚아준다는 건지. 그리고 무엇보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간 건 명백한 절도죄였어요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. 법적으로 처리하기로요.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냈습니다. 절도죄로요. 남편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. 말하면 또 말릴 게 뻔했거든요. 고발장을 낸 다음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. 여보, 나 시어머니 고발했어.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놀라더라고요. 미쳤어? 어머니를 왜 고발해? 내 돈 600만 원을 훔쳐간 거잖아. 이게 절도가 아니면 뭐야? 남편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. 저는 그럼 당신이 600만 원 갚아줘. 안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. 사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. 시어머니를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.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. 며칠 뒤 경찰서에서 시어머니께 연락이 갔어요. 출석하라고 하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가 날 고발했다고?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셨대요. 그런데 경찰관이 설명해 주니까 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건 분명한 절도라는 거였어요. 시댁이든 뭐든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. 남편한테 전화해서 얼른 며느리한테 가서 고발 취하하라고 해라고 하셨어요. 남편이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신다. 고발 취하해달라고 했어요. 저는 돈부터 갚으시라고 했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그 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. 남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.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.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야. 남편은 어머니를 너무 구석으로 몰지 말라고 했어요. 저는 내가 구석으로 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구석으로 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. 결국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.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. 그리고 조사 전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. 문을 열어주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으셨어요. 평소 당당하시던 모습이 어디 갔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. 며느리야, 내가 잘못했다. 네 돈을 함부로 가져간 건 정말 잘못한 것 같다.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사과하셨어요.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. 어머니, 죄송하다는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. 그 600만 원을 언제 갚아주실 건지 명확하게 해주세요. 시어머니는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. 사실 시댁집이 부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팔면 1억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저는 집까지 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
다만 시어머니가 앞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. 어머니, 집을 팔 필요는 없어요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셨어요. 첫째, 6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1년에 걸쳐서 갚아주세요. 둘째, 앞으로 제 사생활이나 재정에 일체 간섭하지 마세요. 셋째,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허락받고 오세요.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알겠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고발 취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. 저는 우선 첫 달 50만 원부터 갚아주세요 라고 했어요.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.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요. 그래서 고발은 취하했어요.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.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. 저희 집에 올 때도 미리 연락하고 오시고 제 일에 간섭도 안 하세요. 그리고 약속대로 매월 50만 원씩 정확하게 갚아주고 계세요. 남편도 처음엔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선을 넘으셨다는 걸 인정해요. 그리고 앞으로는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.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에요. 예전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요.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. 물론 처음엔 무서웠어요. 시어머니를 고발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. 주변에서도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.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.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. 요즘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세요. 명절 때도 며느리 고생 많다며 용돈을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. 남편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 몰랐다며 신기해해요. 저는 사람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바뀐다고 대답했어요. 지금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정도 갚아주셨어요. 앞으로 6개월 더 받으면 끝이에요. 시어머니도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고 저희 부부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.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. 시댁이든 친정이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.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참기만 하지 마세요.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. 때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물론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. 저도 시어머니를 고발할 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을 내렸기에 지금의 평온한 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. 법이라는 게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. 저처럼 시댁에서 소외되고 무시받는 며느리들에게도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요.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. 지금 시어머니와 저는 예전보다 훨씬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. 서로를 존중하게 된 거죠. 이게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. 처음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어서 속상했지만 끝까지 대화를 통해 제 입장을 이해시켰어요. 지금은 남편이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어요.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주저하지 마세요.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이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.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